자, 이제 339페이지 그 박스 딱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우리가 여지껏 이용해 왔던 시설들이에요. 기반 시설, 그래서 영어로 인프라, 뭐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시설들인데 1. 교통시설부터 공간시설, 여기 환경기초시설까지 있는데 교통시설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거 연결해 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유형이에요. 거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sak도, 운하, 자동차 관련 건설시설, 자동차 운전 학원. 자, 그럼 거기서 특이한 게 학원이거든요. 학원은 기반시설이 원래 아니에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학원, 여기 고시학원은 기반시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학원은? 운전학원은 기반시설이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학원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무슨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 동그라미 해놔야죠. 운전학원 옆에다 학원에다 동그라미 해놔야지. 그리고 공간시설은 옆에다 넓다라고 써있어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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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넓다. 동그라미. 넓다. 넓다고. 공간 넓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넓은 거. 공원 넓죠? 광장 넓죠? 그런 거. 공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예요? 공간시설. 그리고 유통 공급이라는 건 뭔가 공급 들어오는 거죠. 유통 업무 설비 수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 가스, 열 공급, 방송통신, 공동구, 지하에 매설한 관 같은 거, 시장, 유류 저장, 소유 설비 이거 전부 다 유통 관련된 공급시설이에요. 그리고 4번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공공하고 문화니까 애들 관련된 거 교육적인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있네? 학교. 그리고 운동장 동그라미 해보세요. 운동장 넓죠? 그럼 이게 공간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잖아. 그런데 시험장 가면 다음 중 공간시설이 아닌 거 그러면 답이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은 뭐야? 공공문화 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에 있는데 혹시 체육시설인데도 앞에 단서가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돼 있죠? 하나 여쭤보고 갈까? 헬스클럽 있죠? 여기 옆에 가면 헬스클럽. 체육시설이죠? 기반시설이에요? 공공성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종합운동장은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체육시설 여기서 말하는 거. 공공성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도서관, 연구, 사회복지, 공공지역 훈련, 청소년 수련 됐고 방제, 재해 막자는 얘기거든요. 재해, 막을 방에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한섭이, 방수섭이, 방섭이, 서방섭이, 방수섭이. 방자 들어갔는데 방제지 뭐. 이거 틀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거기서 조심할 게 하천, 유수지, 저수지 중에 혹시 가뭄이 재해죠. 재해. 가뭄을 막으려면 물이 없다는 얘기죠. 어디서 물 끌어들이면 돼?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홍수 났어. 물 빼야 되죠. 하천, 유수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이제 방지시설로가 있고 보건위생이라는 거는 보건위생 옆에다가 가지 말자 이렇게 써있어요. 가지 말자. 보건위생 앞으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지 말자. 이렇게 써있어요.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썼어요? 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아프면 가는 데를 뭐라고 하죠? 병원을 좀 약간 수준 있게.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그래요. 종합 뭐라고요?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아밀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져 1인상으로 죽었어요. 어디 가야 돼? 장례식장. 장례식장. 젊은 애들은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어디로 가죠? 화장장. 어르신들은 공동묘지나 뭐 장지나 봉안시설에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얼쩡거리면 돼지인 줄 알고 훅 찔러요. 어디야? 어디야? 도축장. 여기 가지 말자. 앞으로 요거는 시험에서 잘 언급한 이유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게라도 기억해야지. 난 답 찾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저기 있다. 아프면 가는데 어디 있네? 종합의료에서. 갔더니 아밀에 깜짝 놀라서 자빠져 죽었으면 어디? 장례식장. 갔다가 3일 지나고 어디? 화장시설. 공동묘지 또는 봉안시설이나 장례식. 옛날에는 납골당이라고 그랬는데 납골이란 표현이 조금 약간 뼈를 놨다.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봉안. 우리 성화 봉송이라고 그러죠. 들고 모신다 해서 봉안시설이라고 바꿨어요. 봉안시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어디 가면 안 돼요? 도축장. 여기는 뭐예요? 보건위생시설이에요. 됐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복원이라고 써요. 복원. 이렇게 친절하게 써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복원. 돌린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돌리는 거야. 제일 깨끗하게. 물, 하수도, 폐기물, 수질오염 방지, 조심할 것 동그라미, 폐차장.
뭔 차장에? 폐차장의 뜻이 뭐냐? 폐차장 하면 느낌이 교통 같죠? 근데 자동차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폐차장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시험장 가면 저기 1번 교통시설 있죠? 주차장 옆에다가 살짝 갖다가 놓으면 안 보여요. 예. 폐차장 무슨 시설이야?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예. 연결이 잘 안 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찾아라 했을 때 방지시설 한번 나왔고 하수도 한번 나왔고 이랬어요. 예. 최근에 25회, 26회 때 나왔어요. 우리 몇 회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28회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 그 밑에 보시면 53가지 중에 3가지만 분류가 가능한데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27회 때. 이걸 우리 보러 외우라고 낸 거예요. 이걸 미친 거죠. 예. 거기 기반시설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 다음 갖고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자광이라고 그러는데 도가 뭐야? 도가? 도로. 그럼 도로가 몇 개가 있네 거기? 6개. 6개. 거기 일반 도로부터 지하도로까지 있죠. 자,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자, 도로 그러면 사람이 다니면 뭐라? 이게 일반적인 도로 뭐라 그러고? 일반 도로. 사람만 다니는 도로. 인도는 저기 인도. 인도 몇 시죠? 인도 몇 시야? 4시죠, 4시. 못 알아듣네 또. 좀 약간 개그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인도 4시라고. 그 인도 아니라고. 인도 뭐라고 그러죠? 보행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니면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니면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위로 가면 고가도로, 밑으로 가면 지하도로. 이 6개.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6개예요. 그리고 정류장이라는 게 정박이라는 뜻이죠. 차가 있는 곳, 정류장, 정박.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거든요. 거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이 터미널에 차 정박하죠? 화물차가 정박하는 거죠? 네. 공용차고지 차 정박하는 거잖아. 공동 뭐? 차고지. 그럼 여기 요거 써놓고 아닌 거 하나 골라나가 시험 문제였어, 올해. 올해 나왔어요. 시험 보신 분 알 거야. 81번에 동물미용실, 83번에 이거 나왔던 거예요. 광장, 그러면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 부서광장인데 그 미관광장이라고 없죠. 옛날에 미관광장 있다 없어져서 뭐 광장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답이 미관광장이고 뭐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3개 중에 2번에 자동차 정류장은 올해 외울 필요가 없다. 27회 때 나왔으니까. 그럼 만약에 나오면 뭐예요? 도로 나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뭐예요? 도로. 마지막으로 한 번 할 테니까 틀리면 사람 다녀 이제. 그거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도로 뭐예요? 사람만 다니면? 자동차만 다니면? 자전거만 다니면? 자전거. 위로 가면? 고가도로. 밑으로 가면? 지하도로. 지상도로는 없잖아. 지상도로가 답일 거예요. 다 지상도로잖아요. 지하도로 빼고는. 그러니까 지상도로는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음 중 도로의 세분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면 답이 뭐예요? 지상도로가 답이에요. 빨리 써야지 옆에다가 지상 X라고. 센스가 없어. 빨리빨리 안 쓰고. 썼어요? 지상도로 X 써놓으세요. 써놔야지 환불이 안 돼. 책이. 됐고. 7번 보시면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돼 있죠. 도시공객 시설이라는 게 이제 위에 있는 53가지를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려면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짜서 여기다 할게라고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됐다 해서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잘 봐봐요. 자, 이게 서울시인데 노원이 인구가 많아서 학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학교가 무슨 시설인데? 기반시설. 기반시설인데 이걸 설치하려고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무슨 계획으로 짜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얘는 자 이제 해봐야지. 야, 이 기초 강의 듣고서 이거를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이 대단한지 내가 대단한지 보려고. 구속력 있어 없어요? 구속력 있죠. 구속력 있는 건 나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얘 수립이에요, 위반이에요? 구속력 들어가는 거니까 위반한 다음에 뭐 하죠? 결정이 되면 결정하면서 뭐 하지? 고시. 그럼 지형도면 고시하면서 이거를 노란 색깔로 딱 결정이 딱 되면 확정된 거죠. 이때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뭐라고 한다고? 시설. 자, 이제 정의할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무슨 시설 중에서? 기반 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결정이 된 시설, 될 시설. 된 시설. 볼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무슨 시설 중에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정의인데 시험장 가면은 결정될 시설로도 내고 그리고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개시설 위치를 바꿔서 내요. 예. 기반시설이란 도시공관리에 결정된 도시공개 시설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 결정되면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개 시설. 결정되기 전하고 후에 차이점이 있겠네. 그죠? 예. A가 38세?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남자를 뭐라 부르죠? 미혼남도 맞는데 좀 내가 원하는 답답을 해주세요. 총각. 이게 총각이야. 총각인데 여자를 만났네. 여자를 만났어. B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얘 자유로웠죠. 12시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 안 하고요. 3시에 들어가도 뭐라 안 해. 근데 지금 뭐 했죠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 총각이란 표현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아저씨로 바뀌잖아. 얘는 아저씨죠 이제 결혼했잖아. 예. 결혼하기 전까지 뭐라 부르다가 총각. 결혼식하고 다음날부터는 뭐야? 아저씨야. 아저씨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놈인데 다른 놈인데? 같은 놈인데 단어만 바꾼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규제가 들어가요. 12시 이후에 들어오면 우리 이혼해 이렇게 돼. 12시까지 통금 걸리죠. 그러니까 행위에 뭐가 들어가요? 제한이 들어가요. 이 식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웠는데 기반시설이 지금 설치 예정이었죠. 여기 될지 몰랐어요.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되면 확정된 거죠. 이 땅은 앞으로 뭐 할 땅이 이제 학교 부지로 뭐 할 땅이에요? 수용할 땅이에요. 그럼 수용할 땅인데 여기서 A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를 하나 져놨어. 보상금 너무 많이 나가겠네. 못 짓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건축 금지 들어가요. 그럼 결정이 되고 나면 무슨 행위 금지예요? 건축 금지 들어가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결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규제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총각. 결혼하고 나서 아저씨. 뭐예요? 행위제한 들어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이건 뭐 하면 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되지. 그럼 얘는 해제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기반시설 예정지로 다시 없어지는 거야. 말뜻 알겠죠? 같은 놈이에요. 자 이제 내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도로를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공개 시설. 근데 이게 도로가 이 도로가 만약에 이렇게 걸칠 수도 있죠. 옆에 시하고 두 개 걸쳤죠. 2개 이상이란 말 쓸 때 아까 쓰는 표현이 뭐였지? 그때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는 이름이 3개인 거예요. 다시 도로 이름이 몇 개요? 3개. 일반적으로 뭐라 불러요? 기반시설. 이게 만약에 도시공간 결정이 되면 도시공개 시설. 2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이용하면 광역시설. 이 단어가 이제 3개가 나온 거예요. 거기 8번 보시면 8번에 광역시설이라 하면 이렇게 써있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놓고 자 뒤에 넘기면 2개로 분류해놨을 겁니다. 2개로 1.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라고 돼 있죠. 또 그러면 걸쳐. 우리 기본 이론 이거 할 때는 용어 정리 필요한 것만 몇 개 골라서 하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세하게 해야지. 2개 걸쳤다 그러면 광역시설이 될 수도 있고 2번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공동으로 뭐 하는 이라고 됐어요? 이용. 또 그래. 그럼 걸치거나 이용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광역시설. 그럼 긴 거 있죠? 긴 거는 도로같이 긴 거는 걸치는 시설이에요?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이건 하나의 국지적인 거는 이용하는 거고 도로는 걸치는 거예요. 긴 거다 그러면 뭐예요? 걸치는 광역시설. 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는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걸치거나 이용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돼. 자, 운동장. 이용이죠. 예. 광장. 예? 틀렸어요. 녹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 도로. 철도. 운하. 그렇죠. 학교. 이용. 광장. 이용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걸치는 거가 있어요. 이 자식이. 그게 시험 문제에서는 광장하고 녹지만 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1번 박스의 첫째 줄에 도로, 철도, 운하 걸치는 거죠. 광장하고 녹지에다 밑줄 하나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광장, 녹지는 내 생각에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걸쳐애가 있잖아요. 시험장 가면 광장, 녹지는 이용한 시설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광록이라고 그래요. 광록이. 그래서 광록이. 그 오광록이라고 아세요? 오광록?
짜증난다 하늘에. 좀 성대모사 괜찮았어요? 짜증난다. 걔가 오광록이에요. 걔 갑자기 TV에서 안 나왔죠? 왜 안 나온지 아세요? 마약해서 걸려가지고 그때 한 3년 정도 쉬다가 나왔어요. 요즘에 영화만 나오잖아요. 요즘에 좀 약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걔 마약하다가 뭐 했다고? 응? 마약하다가 뭐 했다고? 걸렸다고. 걸려서 걸쳤다고. 광록이 걸쳤다고. 광록이 걸쳤다고요. 못 알아들어. 아직도 광록이는 걸친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서 답만 찾으면 되잖아요. 광장을 이용하는 거죠. 가만 안 놔도 그럼 내가. 광장하고 녹지는 뭐예요? 걸치는,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뭐 하는 거는 걸쳐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시 안 봐도 돼요. 끝. 됐고 9번 공동구라고 돼 있는데 공동으로 매설한 콘크리트 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전기, 가스, 수도, 전기 예를 들어서 지하에 전기선 가죠. 가스 들어오고 통신관 들어오고 하죠. 그걸 한 개의 관에다가 묶어 놓은 거 다 넣어놨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공동구라고 그래. 여기 잠깐 볼까? 자, 아까 전에 경기도 있고 서울 있고 인천 있어.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를 아까 뭐라고 불렀지? 수도권. 그럼 두 개 이상 도시 묶어놨죠. 묶은 거를 아까 뭐라 불렀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에요. 거기서 방향 잡는 계획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을 도시기본계획 그랬죠. 그럼 얘가 방향 주면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건 뭐예요? 관리계획. 그럼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묶어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관리계획은 하나 도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향 줄게 그러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이거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방향 준 대로 우리 끌고 가는 거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도지역 지구 변경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관리계획은.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뭐 돼야 돼요? 부합되어야 된다. 원리에 따라 하위계획 상위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아까 전에 기반시설 종류 50세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중에 이 노란 색깔이 시험에서 조금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아까 학원 중에 무슨 학원이 있었는데? 운전학원 조심해야 되지. 그리고 운동장은 넓다에 들어있지 않죠. 운동장은 어디 있어요? 공공문화 체육시설이고 보건위생은 가지 말자 그랬죠. 아프면 가는데. 저 그래서 갔다가 암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자빠 죽었다. 장례식장. 3일장 치르고 화장시설. 애들은 일로 가겠지. 어르신들은 공동면허지 보건시설 장치. 돼지 훅 뭐야? 도축장.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시설이에요? 보건위생시설. 폐차장 조심하랬죠.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보건하는 뭐예요? 환경 기초시설. 그러니까 용어 정리 몇 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럼 이제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학교 있었지 않습니까? 얘가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면 이름을 바꿔 부른대요. 결정이 됐어. 이름이 뭘로? 도시군계 시설로 바뀌는 거야. 군이란 말만 들어간 것 뿐이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지역 도관농자인데 도시 안에서도 4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뭘로? 주, 상, 공, 노. 이게 현재 우리나라 용도지역 분류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막 지어하는 게 아니라 도시마다 도시가 어디였어요? 특광, 시군마다 무슨 계획을 짜서 도시군 관리계획 짜서 용도지역을 지정도 하고 뭐도 한대? 변경한대. 그럼 결정이 딱 돼서 뭐가 그려졌냐면 지형도면이 그려지면 고시를 해요. 고시되면 그 용도대로만 써야 돼 우리는. 그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러고 이거 용도지구 아까 10몇 개 있다고 그랬죠. 10개 정도 있는데 기존의 용도지역 갖고 안 되니까 땅 파다가 무너지 나오면 신봤다 이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조용히 묻어야 돼 다시. 안 묻어버리면 거기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로 토지굴착 금지 떨어져요. 그 순간부터는 개발사업은 중지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상이 나오나? 발굴할 때까지는 보상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사업만 계속 뭐 되는 거예요? 이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역사 문화적으로 문화재가 나왔는데 3,000년 전에 미래가 나왔는데 거기도 아파트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좀 해야 되니까 개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묶어놓거나 아니면 불국사는 개발하면 안 되죠. 불국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개발하지 맙시다.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니까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또 만들어낸 걸 용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라고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게 용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지역이 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위에다가 뭐 만든 거 용도? 지구. 이걸로도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든 게 용도? 부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용쓰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용쓰리가 뭔지는 알겠죠? 이걸로 다 지정하려면 국가가 개입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이따 보고. 자, 이제 지형도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봐요.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어. 녹지지역이었어. 녹지지역인데 여기 지역 중에서 신도시로 좀 개발하면서 여기 지역을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주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 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파란색 할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내 땅의 일부는 무슨 지역이고요? 내 땅의 일부는 주거로 갔네? 그럼 이거를 내가 가가지고 내 땅 어디까지 주거지역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데려가서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해 주려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하나 그려줘요. 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사익가 부도에서 봐봤던 도면을 지형도라고 하거든요. 지형. 땅의 모양하고 건물 있는 형태가 나와 있는 거 지형도라고 그래요. 근데 지형도는 그림만 그려져 있지 내 거라고 번호가 안 써 있어요. 번호는 이제 여러분 주소지라고 해서 번지라고 들어봤어요? 지번 해가지고. 그럼 101번, 102번, 103번인데 내 땅이 103번이야. 그럼 지형도에다가 103이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그려주면 아, 내 땅이 여기까지 바뀌었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그려줘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잘 봐요. 지금 숫자만 써 있고 선만 거 있죠. 번지하고 지목만 써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지적이라고 해요. 지적도. 근데 얘는 지금 건물 모양새랑 이거 지금 현재 산이죠. 산인지 어떻게 알았지? 등호선이 있으니까. 그럼 지형을 알아봤어요. 아,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이쪽에 있구나. 그럼 얘는 임야잖아, 임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타나잖아. 임야만만 써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건 뭐예요? 지형도 봐. 사익가보다 다 지형도였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표시하면 돼? 지적. 표시한 다음에 이번에 여기까지 자연녹지가 주거로 바뀌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하나의 그림에다가 표시해 줬어요. 그 표시해 준 걸 뭐라고 불러요? 지형도면. 저거를 고시해야지만 효력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저거 그려줘야 돼. 나중에 여기 내 땅이 어디까지가 결정이 됐구나. 내 땅의 도로가 여기까지 결정이 됐구나. 이런 표시를 해줘야지만 되는 걸 우리는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지형도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340 그 페이지에 10번부터 10, 11, 12 묶어보실래요? 10, 11, 12번 묶어보세요. 10, 11, 12. 요 세 가지를 우리 한꺼번에 부를 때 이제 아까 도로가 아까 무슨 시설인데? 기말했어요.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이 뭐냐?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하고 도시군계획 사업에서 11번에 보시면 사업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 있네? 도시군계획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원 건설하는 거.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게 너무 복잡해서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은 6가지로 또 복잡해서 정비법을 만들었어요. 3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사업을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행위자라고 안 하고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번에 도시공객 사업 뭐라고 되네? 시행자.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도시공객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부터 이 법에서는 시행자라 하지 뭐 개발자다, 개발행위자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쓴다고? 시행자. 됐고 공공시설 13번의 공공시설은 우리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거 다 같이 쓰는 거죠. 공공목적에. 이걸 공공용 시설을 줄여서 우리 뭐야? 공공시설. 14번 국가계획. 잠깐만. 국가계획이란 말 썼어요. 자, 이거 누가 짜야 될까 이거? 중앙에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짜는 게 아니죠. 어느 분이 짜는 거네? 중앙행정기관장이 짜요. 전국을 대상으로 짜야 돼. 특정 지역에. 전국. 그럼 전국마다 뭐가 짜 있냐면 도시마다 짜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 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국가계획을 짜다 보면 기존에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여기 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더 커야 돼요? 국가계획이 더 세야 돼?
그럼 국가계획이니까 이 기본계획 모두 포함해가지고 짤 수 있는 게 무슨 계획이에요? 국가계획. 그럼 얘하고 얘가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겠네? 국가계획. 그래서 나중에 하면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충이 되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말 써요. 타당성 잃었죠. 그럼 계획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계획이 제일 많이 바뀌는 시점이 누구 바뀔 때?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5년. 그럼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게 됐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야 된다? 5년. 나중에 그럼 숫자 5년을 3년 그러면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고요? 5년마다. 그래서 14번 읽어볼게요. 국가계획이란 누가 나와야 돼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현재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가로 열고 무슨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여기에 다 모두 뭐가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에 용도 뭐라고 되어 있네? 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딱 제한해서 토지의 앞으로 여기 땅에는 건폐율 얼마예요? 용적률 얼마예요? 높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제한을 다 해놓고 그걸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려고 서로 밑줄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다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땅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얘 잡아요. 공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일 수가 없어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공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면 뭐로 쓰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 그래서 한 개 땅은 무조건 용도지역이 딱 하나 나오게 됐어요. 지목도 하나 나오죠. 1필 1목주의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지목도 한 개, 용도지역도 한 개. 근데 거기 전국을 아까 크게 4용도니까 도간농자 4개였죠. 근데 도시지역은 주상공동 4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눠져요. 보전관리 무슨 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럼 얘 몇 개로 세분했네? 3개. 요거 몇 개죠? 4개. 5, 6이죠. 7, 8, 9개잖아. 그래서 4용도 9개 지역이라고 그래요. 4용도 몇 개? 9개. 총 세분하면 21개로 나눠져서 4, 9, 21 그래요. 뭐라고 해요? 4, 9, 21.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는 주상공로, 관리는 보생계, 농림, 자연환경은 세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로 거기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용도지역의 절반이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죠. 상업이 4%고 공업이 4.6%고 녹지가 40%라 서울시 땅이 제일 적은 게 상업지역이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오른쪽 16번 가볼게요. 16번 용도지구라는 거는 요거 아까 용도지역 요거로 규제가 안 돼서 하나 더 만들어낸 거죠. 용도지역 위에다가 만들어낸 용도 뭐야? 지구. 그래서 용도지구가 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경관지구, 미관, 특정용도 제한, 고도, 시설보호, 특출학, 개발기능, 보전, 방화, 방제. 여기서 고도지구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 어디선가 들어봤죠? 방화지구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들어오신 거고 법률에서 쓰는 거는 10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현재 10개의 용도지구로 해당 전국 땅 중에 특정한 지역을 묶어서 관리를 또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순서가 1번부터 거의 10번 방지일까지 있는 게 용도지구 이렇게인데 이건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서 제가 행위 제한하고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10개가 있는데 단어들 몇 번 읽어두고 익숙해지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7번에 용도 뭐였죠 아까? 구역. 용도구역은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 지구로 안 되니까 만든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도 있고 용도지구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강화도 하고 또 완화해서 따로 정하면 무질서한 확산도 막을 거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만든 구역을 말한다. 됐고 그 18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뒤에 넘겨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된 거 거기 21번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행위 파트를 배우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으셔도 돼. 용어 정리가 따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22번 봐보세요. 아까 지형도면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도시공간에게 결정될 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려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어디 위에다가 그렸죠? 지형도에다가 결정된 사항 포함해서 그린 도면 뭐라고 부른다? 지형도면. 이거 고시해야만 효력 발생합니다. 23번에 개발행위 중에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형질 변경이에요. 실무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이거 도로가 있는데 자 이거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인데 지목이 대로 돼 있고요. 전으로 돼 있고, 전으로 돼 있고, 대로 돼 있어. 자 지목은 배우셨죠? 공시법 시간에. 안 했어? 도대체 뭘 하는데 거기서? 지목이 제일 먼저 시작할 건데 지적법 하는데. 그럼 지목이 전이면은 뭐 하라는 얘기죠? 반동사지라는 얘기고, 얘는 땅 위에다가 올린다는 얘기죠. 한문에 토 위에다가 대자 써 있잖아. 그러니까 땅 위에다 올린다 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형질. 반동사 짓는 형질. 그럼 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형질. 얘는 뭐야? 반동사 짓는 형질. 그럼 A, B, C, D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일까요? A하고 뭐야? A하고 C. 건물 못 지어 이거. 지목에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면은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형질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 허가가 나진 않아요. 허가가 나려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 안전해야 되는데 불났다고 해볼게요. 자 봐요. 불났어. 불이야. 자 불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1등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1등. 2등이 뭐예요? 소방차. 소방차가 와서 뭐를 해야 되죠? 불 꺼야 돼.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겠네? 소방차는? 도로로 올 거 아니야. 도로로 와서 불 끌 수 있나 이거? 예. 도로로 와서 불 끌 수 있어요? 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불이야 그러면 어떡하지? 불이야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서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이거. 예.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둘 다 건축허가가 나요. 허가는 나는데 지목이 뭐예요? 그럼 전이면 형질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로 바꿔야죠. 건물 형질로 바꾸려면 지목을 대로 바꿔야 돼요.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은 내가 해서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농지를 없앴기 때문에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하고 하면 돼. 그럼 부담금이 얼마든지 계산하면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어요. 이 땅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때. 그러면 지목이 전이니까 건물 못 짓는다 생각은 버리셔야 돼. 전인데 건물은 못 올리지만 건축물을 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을 뭐예요? 바꾸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산지가 있어요. 근데 택지는 바로 건물 질 수 있죠. 이 형질로 질 수 있어. 근데 농사 지어야 되고 임야로 나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바꿀 전에다 쓸 용자 써서 뭐라고 할까? 전형. 산지 전형 뭘 받으면 돼? 허가. 농지는 농지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 농지 전형 허가. 허가를 받으면 얘는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얘는 전이죠. 전이면 농지예요, 산지? 농지야. 그럼 얘는 농지법상 농지전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걸 통칭해서 한꺼번에 우린 뭐라고 그래?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인데 농지, 산지일 때에는 요 말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농지는 뭐? 농지 전용 허가. 일반적인 땅들은 뭐라고 그래? 토지형질 변경 허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을 지려면 안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얘하고 얘 중에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차이점이 전으로 돼 있죠. 보통 농사지러 갈 때 도로보다 농지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 그럼 이게 도로면이고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농사 이렇게 짓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건물 이걸 철거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건물 졌어요. 여기 뭐 들어오죠? 못 들어와. 그럼 여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도로하고 대지 관계 해가지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올려야 되니까 무슨 작업해야 돼? 성토라는 걸 해야 돼요. 성토를 해야 돼.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그랬어요. 건물 짓는 방법 중에 이걸 싹 밀어야 되는데 밀리니까 귀찮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부으면 돼요. 부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성토. 얘는 잘랐죠. 뭐예요? 절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반반하게 부르는 걸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걸 뭐라고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 근데 여기가 혹시 송도 가보시? 인천 송도? 송도가 기존에 뭐였죠? 거기가? 바다. 공유 수면을 뭐 한 거예요? 매립에서 형질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걸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대?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읽어볼까? 토지 형질 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에
절토라든지 성토라든지 정지 포장을 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국토개발법의 개발 행위 5가지 중에 하나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행위는 농사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겠죠. 농사 짓는 거니까. 그리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뭐 관계, 배수, 통풍,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농사 짓는 건 개발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경작을 제외한 거를 하면 소지형 지명할 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개발법에서 쓰는 용어에 관한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이제 국토개발법이니까 국토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셔야 돼요? 계획. 그래서 오른쪽에 챕터 2가 뭐에 관한 사항 나왔네? 그럼 계획에 관한 사항이 챕터 2면 개발에 관한 사항은 챕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파트 끝나고 개발 파트 하면 국토개발법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계획했으니까 제 1절 보시면 도시계획 등 해가지고 1번이 뭐라고 써있네? 광역도시계획 써있죠? 광역도시계획 써있어 지금. 그럼 거기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딱 봤을 때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비구속적 계획이죠? 거기 한번 들어볼까? 이게 입에서 나오면 진짜 여러분 머리 좋은 건데. 광역계획권 묶어놨습니다. 여기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라고 하죠? 기초조사. 기초조사 한 다음에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협의심이에요? 의견 청취할 때 비구속이니까 공람을 해야 되나? 공청해야 되나?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무슨 회? 지방회. 그 다음에 뭐 하고? 수립. 승인 신청하겠죠? 뭐부터 하고요? 협의. 협의가 끝나면 심의. 하고 나서 승인. 그 다음에 고시예요? 공고예요? 공고. 순서대로. 맨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볼래? 기초조사. 그 다음에 멍청회?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회. 의견 들었으니까 밑에 뭐 하면 돼? 수립. 넘겨볼까? 그럼 이제 승인 청하면 뭐부터 하고요? 협의. 협의 끝나면 심의. 그 다음에 승인했죠? 송부하고 나서 와서 보세요라고 뭐 하고? 공고. 와서 보라고 그 다음에 열람시킵니다. 이 순서예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다 살 붙이는 건 기본 이론 하면서 할 거예요. 이 순서가 된 사람은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안 외웠는데 입에서 나왔잖아. 엄청난 걸 한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제가 부른 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기본계획이래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면 얘도 절차 똑같겠다. 그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초조사. 근데 얘는 어디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도시가 어디죠? 특광, 특특, 시군. 대상 지역만 달라진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1개의 도시에서 방향 잡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 한번 보시면 거기 의 한번 봐볼까?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추상적 방향만 제시하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고 이게 지침. 비구속이라서 행정쟁송이라는 거는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승인하는 절, 수립에서 승인 절차다. 그럼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군관리 수립의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 자체만은 가지고서 일반인한테 뭐 해라라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온리 그들이 정책 방향을 다음 밑에 있는 7가지를 짜겠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특성, 이 서울시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고 공간구조, 배치, 공원, 녹지 이런 거 다 짜는 방향 잡는 게 기본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은 큰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나중에 정리하면서 보면 되니까 그건 안 읽으셔도 되고 큰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수립이란 표현이 뭐로 바뀌어요? 입안해서 뭐? 결정.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를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안권자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한 다음에 의견 청취하죠. 그 의견 청취 1번, 2번 2개로 나눌 때 박스의 중간에 의견 청취 찾으셨습니까? 1번은 무슨 의견 청취? 주민. 얘 공람일까요? 공청일까? 그래서 14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의견 제출해라 돼 있잖아. 이때 안 오니까 가로 2번에 무슨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었으니까 수립이 입안이 된 거죠? 그럼 밑에 결정 신청을 하시면 결정 신청이 1번이죠. 그럼 이제 의 다음에 뭐지 이제? 협의하고 뭐 거쳐서 심의.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됐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뭐 하면 돼? 결정에 따라 고시. 와서 보라고 뭐예요? 공람. 이 순서에다가 오른쪽에 살 붙이는 작업을 기본 이론하면서 할 거라고요.
기본 이론에서 이제 그래서 얘가 나왔구나를 알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한 바퀴가 돌고 두 바퀴 돌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요. 참아.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건데 혼자서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이거 그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 이해되더라.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처음 하신 분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혼자 집에 가서 이 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 민법 봐야 되는데. 공법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뭐 보셔야 돼? 민법하고 개론 보셔야 돼. 응? 왜 너는 네 과목 하지 말라고 그러냐?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3월달 가면 오늘은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2차만 준비하신 분은 보시는데 동차 하신 분은 일단 민법 개론이 돼야 되니까 집에 가서는 민법하고 개론 보시는 거라고. 공법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그냥 한번 훑어보고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347페이지 전체 체계라는 거 하나 있죠. 2번에 전체 체계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도시군관리 전체 한 바퀴 여러분이 아직 안 봤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나면 추격하면 얘예요.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한 150페이지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50페이지를 보고 나서야 이게 보이는 거야. 그때 마무리 정리할 때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용도 뭐 했었죠? 아까?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했었죠? 53가지 했잖아. 그리고 도시개발 정비, 지구단위기,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이 내용이 도시군관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 중에서 자세하게 용도지역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넘기면 이제 용도지역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용도지역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얼마까지 할 거냐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뒤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마무리할 때 이거 총 보면 이게 전체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고. 이해 되셨죠 이제? 예. 됐어요. 그러면 348페이지 용도지역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사례 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